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서 기업 간의 제휴 또는 인수, 투자, 합작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전통적인 완성차 제조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리프트나 우버, 그리고 IT 업체인 엔비디아나 인텔 여러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별로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수치는 다 다르지만 이 시장 자체가 향후에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이 왜 필요하냐?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할 때보다 자율주행 공유 자동차를 이용할 때 비용이 줄어들어요. 자율주행 공유 자동차를 이용하면 내가 굳이 운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돈도 적게 드니까 이전보다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돼요.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동차 제조에 따른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해요.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게 될 시 새로운 서비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자동차 제조에 따른 매출은 줄어들지만 자동차 제조 매출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1, 2, 3가 아닙니다. 바로 레벨 4,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요. 부분 조건부 자동화가 아닌 완전 자동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앱티브와 합작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앱티브는 델파이에서 분사한 자율주행 전문 기업이에요. 2018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 중에 4위에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두 회사의 합작 법인인 모셔널 같은 경우 설립 초기만 하더라도 레벨 4 수준의 로보택시 상용화 목표 시점을 2024년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상용화 목표 시점을 2022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모셔널이 최근에 미국 네바다주 정부로부터 무인 테스트 주행 허가를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운전석에 사람이 있었어야 됐는데 사람이 없는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거예요. 2022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현재 밝힌 상태예요. 모셔널이 성공적으로 로보택시 사업을 전개할지 모르겠지만 2030년이 되면 로보택시 서비스 시장이 1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운영 비용이 2025년이나 27년쯤이 되면 기존의 택시 운영 비용보다 더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무인 택시, 로보택시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어났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이에요. 우버와 리프트의 차량 공유 서비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어요. 택시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차량 공유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문화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버와 리프트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빌리티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서 딜리버리 이쪽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급격하게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쪽 딜리버리 매출이 크게 증가한 거죠. 올해 10월 달에 웨이모가 제한적인 지역이긴 하지만 피닉스에서 일반 대중에게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화했어요. 실제로 고객이 웨이모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지금 호출한 상황이에요. 휴대폰을 통해서 호출을 했어요. 휴대폰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이렇게 진짜 무인 택시가 고객 앞까지 이렇게 옵니다. 스타트 라이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운행이 시작이 돼요.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스스로 운전을 해요. 이렇게 스스로 핸들을 꺾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핸들을 꺾어서 이렇게 우회전을 해요. 굉장히 신기해요, 보면.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도로에 진입을 해서 이렇게 쭉 달립니다,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점차적으로 이제 보급이 되고 상용화가 되면 라이다라는 부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라이다가 뭐냐? 레이더랑 상당히 헷갈리는데, 레이더는 전자파를 쏜 다음에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반사파를 측정해서 탐지된 물체의 방향, 거리, 속도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이에요. 반면에 라이다는 뭐냐? 레이더와 기본 원리는 같아요. 뭘 쏘긴 쏴요. 쏘는데 전자파가 아니라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레이저를 쏴서 거리 정보를 획득한다는 점이 달라요. 라이다 센서에서 끊임없이 레이저 광선을 쏴서 되돌아오는 속도를 측정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거예요. 1초에 수백만 번의 광선을 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쳐서 3D로 시각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3D 맵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런 식으로 3D 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인 라이다 같은 경우 굉장히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과거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된 라이다의 가격이 75,000불 수준이었어요. 웬만한 고급 자동차 가격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단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 작년 오토노미 데이 자율주행의 날 행사에서 라이다는 헛수고고 라이다에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라이다에 대해서 독서를 퍼부었어요. 라이다가 레이더나 카메라 대비해서 약 10배 이상 비싸서 이 비싼 가격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대중화가 늦어진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앨런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라이다가 공짜라면 자사 차량에 장착하겠냐는 질문에 공짜라도 달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굳이 라이다를 그냥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격이 싸든 공짜든 그냥 이건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뿐만이 아니라 인텔에 인수된 자율주행 부품 개발 업체 모빌아이 역시 올해 1월달에 열린 CES 2020에서 라이다 없이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카메라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라이다를 활용하지 않고 바이더라는 자사 고유의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글로벌 자율주행에 두 축이 있어요. 바로 카메라 대 라이다입니다. 카메라와 레이더를 사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카메라 진영, 그리고 라이다를 사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인 라이다 진영으로 나뉘게 돼요. 카메라와 레이더를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의 선두주자는 테슬라, 그리고 스타트업 업체인 오토엑스가 있어요.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라이다를 사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라이다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했는데 올해 CES에서 라이다 제조업체인 벨로다인이 $100짜리 제품을 선보였고, 그리고 루미나 역시 $1000짜리 라이다 제품을 2022년부터 상용화 제품으로 아이리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벨로다인이 CES에서 공개한 벨라비트 같은 경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데 반해서 측정 가능 거리가 80m 밖에 되지 않아요. 기존의 고가 라이더는 200m 이상이었는데 측정 가능 거리가 80m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시야 각도 역시 고가 라이더 같은 경우 360도 전방위인데 벨라비트 같은 경우 시야각이 수평 방향이 60도, 수직 방향이 10도로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벨로비트 말고 벨로다인은 $500 미만짜리 제품을 2022년부터 출시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한 상태예요. 가격이 75,000불이었는데 $500 미만까지 가게 되면 가격 부담이 진짜 확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루미나 역시 2022년부터 레벨 4에 해당되는 완전 자율주행차에 $1000짜리 라이다를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공식 발표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 자율주행차 한 대당 이 라이다가 몇 개 탑재가 되느냐? 얀덱스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4, 5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 중이에요. 소나타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소나타에 라이다 3개가 장착돼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2개가 있고 이렇게 위에 또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모 같은 경우 앞에 라이다가 하나 있고 양쪽에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하나 있고 그리고 위에 하나가 있습니다. 총 5개 라이다가 장착이 돼 있어요. 뭐 3개 미만으로 줄어들지 아니면 5개 이상으로 늘어날지 알 수 없지만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에 라이다가 3개에서 5개 정도 탑재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 그리고 라이다 가격이 향후에 $1000불 수준의 가격으로 출시될 경우 자율주행 차량
한 대당 최소 1,500불에서 최대 5,000불 수준의 라이다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이 비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완벽한 자율주행 구현이 가능하다면 로보택시 매출로 초기에 이 정도 투자비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라이다 수요 역시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이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업체가 이 벨로다인이에요. 벨로다인 같은 경우 작년 10월에 현대모비스로부터 5천만 불 투자를 받았고 2017년에 포드차와 중국의 바이드로부터 1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벨로다인은 올해 9월 30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직상장이 아니라 스펙을 통해 우회 상장을 했어요. 스펙이 뭐냐? 기업 인수 목적 회사입니다. 인수 합병만을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예요.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요. 그리고 기한을 정해놓습니다. 2-3년 내에 회사 인수 합병을 못하면 상장이 폐지되고 그리고 주주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되돌려주게 돼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가 인수 합병한 회사가 벨로다인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벨로다인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거예요. 수소차 업체인 니콜라, 우주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버진 갤럭틱 역시 스펙 상장을 통해서 상장된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벨로다인의 설립자가 데이비드 홀이에요. 그리고 현재 최고 경영자입니다. 데이비드 홀 같은 경우 최초로 360도 시야각을 가진 자율주행차에 적용이 되는 3D 라이다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다르파 그랜드 챌린지에 2005년에 참여를 했어요. 다르파 그랜드 챌린지는 미국 국방부에서 후원하는 무인 자동차 경주 대회예요. 다르파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현재 이끌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로라의 CEO입니다. 최근에 우버가 자율주행 사업부를 오로라에 매각을 했어요.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무인 배송, 그리고 로봇 배송, 그리고 드론, 그리고 주차, 교통관리 다양한 분야의 라이더가 실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2017년만 하더라도 벨로다인 매출 절반 이상이 자율주행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율주행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5%예요. 라이다를 사용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매출처가 굉장히 다변화된 상태예요. 2005년에 실시간 3D 라이더를 개발했고 그리고 2007년에 세계 최초로 실시간 3D 라이더의 상업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미국, 그리고 태국에 실제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벨로다인은 어떤 진입 장벽이 있냐? 어떤 업체가 벨로다인에 라이다 주문을 넣어요. 스펙을 설정하고 테스트를 하고 여러가지 과정들을 거칩니다. 주문에서 생산까지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만약 주문한 업체가 다른 업체로 갈아타려면 다시 이 과정을 반복을 해야 돼요. 굉장히 높은 전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높은 전환 비용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고객으로부터 165개 프로젝트를 받은 상태예요. 에이다스 그리고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딜리버리, 매핑, 로보틱스, 셔틀,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165개 프로젝트 중 실제 계약으로 연결된 게 16개예요. 올해 6월달 기준으로 16개의 장기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아직 모든 프로젝트가 계약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165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으로 7조 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 매출액이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작년보다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 총이익 역시 작년에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영업 손실 역시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1,100억 그리고 2024년에는 7,500억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이 4년 뒤에 7배나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장기 계약된 16개의 계약에서 나오는 매출이 2024년 전체 매출의 47%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2022년이 되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그리고 2024년이 되면 영업이익률 20% 정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24년이 되면 평균 판매 단가가 600불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해서 떨어지지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벨로다인 같은 경우 계약한 것보다 아직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더 많아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계약으로 연결되고 매출로 연결되면서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우려되는 게 있어요. 라이다 시장이 커집니다. 다수의 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도 있어요. 다수의 업체들이 라이다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업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이 시장에 있어요. 웨이모 같은 경우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 완성이 가까워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상승세를 보여야 되는데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테슬라와 웨이모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 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풀어내는 게 딥러닝이에요. 정교한 주행 구현을 위해서 지능의 고도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재원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 완성에 가까워졌느냐 아니면 멀어졌느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모셔널이 로보택시 상용화 목표 시점을 2년이나 앞당긴 것 역시 수집해온 데이터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내면서 로보택시 상용화를 2년이나 앞당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율주행은 인지, 판단, 제어로 이루어져요. 인지, 앞에 장애물이 있구나. 판단, 비켜가야겠다. 제어, 실제 이렇게 비켜가는 겁니다. 라이다는 인지 단계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구성품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업체들이 인지 단계에서 라이다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율주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가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이지 라이다 자체가 핵심은 아니에요. 라이다 시장이 아직 완전 초기 단계입니다. 매출액, 수량으로 확실한 1위 업체가 아직 없어요. 라이다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다수의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수의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 악화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물론 벨로다인, 루미나 같은 소수의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만 라이다를 만들 수 있다면 수익성 악화가 발생되지 않겠죠. 라이다를 아무나 만들 수 없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라이다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